반갑습니다. 잘 들리죠? 네. 자, 오늘은 자가포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현대인들이 만성질병 때문에 많이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막 조만간에 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옵니다. 내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는 거는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은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를 하면 그거를 잘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작심삼일일지언정. 근데 어떤 분들은 별로 겁도 안 내대요. 강큰 분들이에요. 자,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많이 두려워합니다.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게 암이죠, 암. 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까?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심장병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심장병이고 우리 가족 여기 있는데 나는 어떨까? 이렇게 두려워하죠. 남들보다 뭐 나이 들어 보이고 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 외모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이 떨어져서 애 늙은이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젊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세포 노화가 아주 많이 진행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턱하면 이렇게 폐렴이나 감기 때문에 감기 걸렸다가 합병증으로 폐렴까지 진행되고 이런 급성 감염성 질환들이 쉽게 잘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 검사해 보면요, 왜 이렇게 지방간들이 많아요? 알코올성 지방간들 많이 없어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탄수화물로 인한 비알코올성 지방간들, 와, 너무 많습니다. 검사해 보면 진짜 많습니다. 오늘은 검사를 했는데 세상에 중성지방이 726인가 이렇게 나온 분이 있어요. 정말 저기 저 세종에서 어디 한 분은 500 얼마 여성분인데 그렇게 나오시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당뇨병 때문에 많이들 걱정들 하시죠. 약물이 당뇨병을 치료하는 게 아닌데 그 약만 먹고 있으면서 그냥 합병증으로 이렇게 시달리시는 분들 참 많죠. 신경퇴행성 질환 이거 뭐냐면요. 파킨슨 아시죠? 알츠하이머, 치매. 지금 요즘 부쩍 많습니다. 오늘 또 어떤 분 왔다 가셨는데, 아이고 세상에 저기 파킨슨이더라고요. 어, 그분은 이 후각이 냄새를 못 맡아서 그래서 이비인후과만 열심히 다녔대요. 사실 파킨슨이 제일 먼저 오는 증상이 뭐냐면 후각상실이거든. 어떻게 그걸 몰랐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드네요. 물론 뭐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후각상실이 오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비인후과 치료만 받고 있는지 안타까웠습니다. 자, 이런 퇴행성 질환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이런 치료량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강의 정말로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이런 질병 때문에 가족력이 있어서 두려워하시는 분들, 또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거나 또 간호하고 있는 가족이라면 오늘 강의를 정말로 귀담아 들으시면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주인공이 바로 자가포식입니다. 자가포식. 자가포식은 이러한 질병들의 위험을 낮춰줄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가포식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등장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어 나오면 싫어하죠. 한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AMPK 친숙해져야 됩니다. 앞으로 AMPK와 관련된 보조식품들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아무 시잘데기 없는 겁니다. 자, AMPK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풀어주면 더 도망갈 것 같으니까 풀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약자거든요. 풀지 않고 어쨌든 이런 게 있구나. AMPK 따라해 봅시다. AMPK 네, AMPK 이게 뭐 하는 놈이냐면 우리 에너지 항상성을 유지하는 센서예요. 센서. 효소입니다. 단백질이고요. 생긴 모양은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수히 많은 동글동글동글한 거 다 전부 다 아미노산이고요. 이렇게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인데요. 만약에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에너지가 감소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안 먹었어, 굶었어. 그럼 당연히 에너지 감소하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 AMPK가 만들어져요. 이 AMPK가 만들어져서 뭘 시키냐면 에너지 소비 과정을 억제를 시켜요. 어디에 쓰이는 에너지를 소비를 줄이냐면 지방산을 합성하는 에너지를 줄여요. 그럼 지방산이 합성이 안 되죠? 그러면 복부비만, 지방간, 뭐 이런 거 근육의 마블링, 혈관에 기름기 끼는 거 이런 거 안 생기겠죠? AMPK가 생기면 활성화되면 그 다음에 에너지 생성을 촉진시켜요. 뭘 통해서? 지방산 산화를 통해서. 지방산 산화가 뭡니까? 지방산을 태운다는 이야기죠. 지방을 연소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배에 끼어있는 기름이 탄다는 이야기죠. 간에 끼어있는 기름이 탄다는 이야기죠. 와, 대박이다, 그죠? 그래서 이 AMPK가 작용하는 표적 장기가 어디냐? 간, 지방간에 좋아지겠지. 근육이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활성화가 되고 피로, 지구력이 떨어지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겠죠. 활력이 생기는 거죠. 지방, 내장 기반이 녹아내리겠죠. 췌장,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당뇨병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겠죠. 와, 이게 AMPK인데 그럼 내가 왜 자가 포식에 있어서 꼭 등장인물로서 이 AMPK를 이야기를 하냐면 이 AMPK가 뭘 하냐면 자가 오토파지, 자가 포식을 이끌어내는 활성화시키거든요. AMPK가. 자, 그러면 AMPK 뭐 처음 들어보는 이걸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자, 그래서 이 AMPK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도할 수 있을까? AMPK가 내 몸에서 어떻게 하면 많이 생성될 수 있을까? 그거 알면 되잖아요. 이 보충제 먹을 게 아니라 AMPK 보조제 먹을 게 아니라 이 AMPK가 시장에서 어떻게 보조제로 팔리고 있냐면 뭐 메타볼릭 액티베이터, 대사 촉진제, 활성제, 뭐 또 뭐 브레인 뭐더라? 브레인 잠깐만 내가 써놨는데 브레인 스트롱 뇌를 강화시키는 거 또는 라이프 익스텐션 생명 연장, 수명 연장 뭐 이런 이름으로 팔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해놓되지 말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AMPK를 우리 몸에서 만들면 되지. 어떻게? 이거 하시면 돼요. 25% 라이드 타시면 돼요. 25% 라이드 하시면 AMPK가 만들어져요. 100 얼마죠? 150만 원? 160만 원인가요? 투자하시면 AMPK가 만들어져요. 어떻게?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일시적으로 산소 부채가 와요. 산소 부채.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와요. 이때 AMPK가 만들어져요.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해. 그래서 세포 내 에너지가 감소하게 돼 있어. 이때 AMPK가 만들어져요. 오토파지를 트리거 시키는 거지. 촉진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뭐냐면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라는 거죠. 탄수화물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게 탄수화물이죠. 앞서 제가 중성지방이 720 몇인가 나왔던 분 있잖아요. 국수 먹고 냉면 먹고 짜장면 먹고 국수 먹고 냉면 먹고 국수 먹고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계속 메뉴만 달고 살더라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는 거. AMPK를 활성화시켜서 오토파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운동하고 탄수화물을 줄여라. 자, 그 다음에는 뭘까요? 굶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제 그만 물어. 이때까지 많이 묻었으니까 이제 좀 그만 물어. 금식해야 된다는 거죠. 금식. 굶어라, 좀, 제발. 우리 경상도 말로 그만 쳐물어 이런 표현을 하죠. 자, 우리끼리니까 이런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 먹어야 됩니다. 줄여야 됩니다. 자, 이러면 AMPK가 왜 안 먹으니까 세포 에너지가 감소하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몸에서 AMPK를 만들어내고 오토파지를 시키는 거지.
오토파지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은 AMPK에 집중을 하게 해요. 자, 그럼 이 AMPK를 또 활성화하는 게 뭐냐? 무엇이냐? 자, 메트포르민이라는 게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들은 이 약을 다 먹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이 약을 다 먹습니다. 제가 이거를 메트포르민을 AMPK를 유도를 하니까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이거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 메트포르민이 AMPK를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 단점이. 모든 당뇨 환자가 약을 먹는다면 이 메트포르민은 다 들어가 있어요. 안 쓸 수가 없어요. 다 써요. 이 메트포르민은 뭐냐면 비타민 B1, 사야민을 결핍을 시켜. 그래서 락틱 애시도시스라는 산혈적 젖산혈증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뇨병 환자에게서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우리 저 스캘프 뉴트리션의 그 뭐죠? 그 판토 블렌드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사이아민이 8,000%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 당뇨병 환자들은 특히 비타민 B군 중에서 사이아민, 바이타민 B1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판토 블렌드에 사이아민이 8,000% 들어있잖아요. 8,500인가? 그래서 모든 당뇨 환자는 메트포르민을 먹는데 이 메트포르민, 비타민 B1, 사이아민을 결핍시키거든. 그래서 판토 블렌드를 꼭 먹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B1을 드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AMPK를 촉진시키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폴리페놀, 식물 영양소. 식물 영양소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자, 색깔 영양소. 어디 들어있죠? 네, 맞습니다. 더블엑스 드시라는 이야기죠. 사실 오늘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제발 여러분들 더블엑스 좀 잘 드시라고. 뭐 무릎 아프다고 조인트 가드는 잘 드시고 뭐 또 뭐 코엔자임 Q10 이런 거 잘 챙겨 드시고 오메가3는 잘 먹는데 왜 기본적인 왜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인 더블엑스를 왜 잘 안 드시는가 모르겠어요. 제발 더블엑스 기본적으로 더블엑스 드세요. 더블엑스를 차라리 3번을 먹든가 하시고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제발 더블엑스 드세요. 너무너무 좋은 영양소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20여 가지 식물 영양소, 다양한 폴리페놀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영양소를 왜 안 드세요? AMPK를 활성화시켜서 오토파지를 일으킨다는데 거기다가 25% 라이드런 하고 그만 먹고 좀 적당히 먹고 운동하고 더블엑스 먹고 쉽네. 어렵지 않잖아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하나. AMPK가 관련은 없는데 또 하나가 더 있어. 여기에. 오토파지를 일으키는 거. 제발 좀 잠 좀 주무세요. 잠 좀. 탱크가 좀 일찍 쓰고 미리 써놓던가. 좀 일찍이 자고 일찍 일어나서 좀 합시다. 일찍. 잠을 자야 돼요. 잠 안 자면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수면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오늘 다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제발 잠 좀 주무시다. 그래서 자 오토파지를 일으키려면 AMPK라는 놈을 활성화시키면 돼. 그게 뭐라고? 운동, 탄수화물 줄이고 그만 먹고 메트로민은 아니고 더블엑스 먹고 잠 잘 자자. 이게 어려워요. 이게 쉽죠?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오토파지 이야기 좀 할게요. 자, 오토파지가 그럼 도대체 뭐길래 임쌤이 저렇게 그냥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느냐. 이 오토파지는 요신노리 그 우스미라는 일본 학자가 발견했어요. 2016년도 여기서 노벨상이 나왔어. 노벨 의학 생리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한 말이 기가 찬 거야. 생명이라는 거는 equilibrium state, 평형 상태다. 무엇의 평형 상태냐? 합성과 분해, 붕괴, 즉 합성과 분해의 규정 상태다. 무엇의? 단백질. 이 단백질이 합성만 자꾸 들이다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붕괴도 되고 또 붕괴만 들이다 되면 되겠어요? 안 돼.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 이야기지.
이 과정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과정이 바로 오토파지거든. 이게 오토파지예요. 그래서 자, 오토파지라는 거는 뭐냐면 2016년도 동경공업대학 요시노리 오스미 박사가 규명해서 이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죠. 오토파지라는 거는 한국말로는 자가포식인데 오토는 셀프, 스스로, 파지는 eating, 먹는 거, 스스로 먹는 거. 그래서 세포가 자신의 세포 일부를 먹는 거를 오토파지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자기 에너지 또는 구성 성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안 먹어도 그 구성 성분이 만들어지는 거야. 어떻게? 세포 내부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단백질을 잡아먹어갖고 그거를 분해 해체시켜서 새로운 영양소로 또는 새로운 인체의 구성 성분으로 재활용하거나 또는 해로운 단백질, 그동안 잘못 접히고 돼 있는 단백질,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제거해서 그거를 또 분해 해체해서 새로운 걸로 만들어서 우리 몸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바로 오토파지라는 거거든. 와,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 오토파지를 일으키게 되면 내 몸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 제거되고 그게 내 몸의 구성 성분이 되고 하니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유도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등장인물이 AMPK. 까먹었죠? 다시 따라해보세요. AMPK. 자, 한 번 더. AMPK. 자, 3세판. AMPK. 이거를 일으키는 게 이야기했죠. 그건 기억하겠죠? 자, 등장인물이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 오늘 나온 거는 AMPK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자가포식은 뭘 하냐면 오래된 단백질. 단백질 오래된 거는 기능 안 합니다. 기능 안 한 거 쌓아놓으면 뭐 하겠어? 요런 오래된 단백질을 잡아먹는 거지. 안 잡아먹으면 쌓이기만 쌓여요. 독소야 이거는. 그 다음에 최종 당화산물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AGE. 자, 박혜숙 리더님, AGE가 뭐예요? 읽어보세요. AGE가 뭐죠? AG가 뭐예요? 노화. 노화예요, 노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약자인데 최종,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라는 의미로 한국말로 최종 당화산물인데 이 최종 당화산물이 몸에 쌓이면 말 그대로 age, 우리 몸을 병들고 나이 들게 만든다, 노화시킨다 그런 물질이에요. 이런 물질들을 잡아먹게 해주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야. 이런 물질들을. 심지어는 손상된 세포 소기관도 해체시키고 뿐만 아니라 내 몸에 침투한 병원균, 바이러스까지도 잡아먹고 그거를 내 몸의 구성성분으로 쓰는 거죠. 와, 대단한 거죠. 오토파지. 오토파지가 일어나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죠. 아까 그런 질병으로 염려하거나 그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그런 질병으로 간병하고 있는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최종 당화산물은 뭔지를 잠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잖아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이 탄수화물은 포도당의 형태로 흡수가 되잖아. 이 당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당은 설탕 어때요? 말을 해요. 말을 끈적끈적하죠. 쓰지만 말고 말을 하세요. 자, 끈적끈적하죠. 끈적끈적해. 이렇게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단백질에 잘 들어붙어.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육류를 많이 먹으면 이게 잘 들어붙어. 그래서 우리가 혈당이 높으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혈당이 높으면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 대표적인 게 헤모글로빈이라는 놈이 있죠. 헤모글로빈 산소를 운반하는 요게 당이 잘 들어붙죠. 그걸 뭐라 그래요? 당화 혈색소라 그러잖아. 우리는 그 수치를 보고 최근 3개월 동안 당신의 혈당 수치가 얼마였군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정상이고 당뇨 정단계고 당신은 당뇨병이네. 혈당 약을 써서 어느 정도 떨어져 조절이 잘 되고 있네. 이걸 보는 게 당화혈색소 수치를 보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약으로서 당화혈색소가 치료가 되냐고 해당치 안 되지. 왜 당화혈색소가 막 올라갔는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그렇잖아. 탄수화물을 줄여야지.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내 몸에 있는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갖고 당화가 일어나는 거야, 당화. 그게 바로 최종 당화 산물이거든. 그런데 이게 더 많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단백질을 고열로 조리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거야. 육류에도 소고기에는 당이 있다 없다? 있지. 그리고 단백질 덩어리지. 이거를 고열로 조리하게 되면 이 당이 열을 가하면 설탕이 끈적끈적 잘 들어붙어. 포도당에, 단백질에. 그래서 당화가 되는 거지. 이때 나오는 게 AGE, 최종 당화산물이 막 쌓이지. 이런 것들은 단백질 본연의 기능을 상실해서 당과 같은 질병을 일으켜. 이게 최종 당화산물이거든. 이게 오토파지가 일어나면 얘를 어떻게 해준다고? 잡아먹는 거예요. 깨끗이 잡아먹는 거지. 대단하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이 최종당화산물이 현대 이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다 보니까 계속 국민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 그래서 식품을 통해서도 흡수가 된대. 어떻게 최종당화산물은 당이나 단백질이 풍부한 식재료를 고온에서 조리할 때, 그리고 압력을 가할 때 생성이 많이 되는 거지. 주로 갈색을 띠고 고소하고 맛이 좋아. 왜냐하면 이거를 그 음식 요리에서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마야르 반응이라고 그러거든. 이 마야르 반응이 일어나야지 고기가 맛있거든. 내가 스테이크를 맛있게 굽는 방법이 뭐냐면 이 마야르를 잘 일으키거든. 그러면 먹으면 돼.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대신에 방어 영양소를 많이 먹으면 돼요. 자, 자주 먹으면 안 돼. 어쨌든 이렇게 갈색을 띠고 고소한 향을 내고 아주 먹음직스러워. 근데 이렇게 되면 이런 식품 속에는 최종 당화산물이 약 10% 정도가 몸으로 흡수되는 거지. 이게 혈액하고 조직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생기는데 이 데이터를 하나 보면 식품을 그럼 조리했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하면 감자 있잖아, 감자. 감자를 삶은 거는 이 AG가 17이야. 그런데 튀기면 우와 1522 감자를 삶은 감자하고 프렌치 프라이, 프렌치 포테이토, 프렌치 프라이가 그거 하면 와, 몇 배예요 이거? 100배네 100배 약 100배예요. 와 대박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고기는 높아. 근데 이 소고기를 마야르 반응을 일으켰어. 그러면 5천이야. 와 감자 튀긴 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햄버거 세트를 이렇게 먹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6천 먹네, 6천. 7천 정도 되겠네, 그죠? 와, 햄버거 하나 먹으면 7천이다. 야,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점심 때 햄버거 먹고 저녁에 치킨 시켜 먹으면, 와, 이거 얼마야? 야, 이래가지고 병이 안 생기는 게 신기할 노릇이다, 그죠? 이걸 에브리데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러잖아. 심각하죠? 뭐 표정들이 나는 아닌데 이러고 있는데 내 주위에는 많아요. 우리 주위에는 많아요. 우리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당뇨합병증을 일으키는 물질 최종당화산물. 최종당화산물은 당독소라고 돼요. 당독소라고 들으면 AGE를 말하는구나. 글리코톡신이라고 불리고 혈관벽이나 췌장 등에 들어붙어 가지고 염증을 일으켜. 건강한 사람에게는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장시간 고농도에 노출되게 되면 당뇨 합병증을 비롯해서 노화, 그다음에 퇴행성 뇌질환, 관절염, 골다공증 이런 각종 노화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바로 최종 당화 산물이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자, 아까 많이 묻다 아이가 그만 모라 이랬잖아요. 자, 공복을 했을 때 하루가 지나고 24시간, 48시간, 72시간 이 시간대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시간대별로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유용한 데이터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고 잘 활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왜 간헐적 단식을 추천하는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공복 빵 시간. 자, 공복
12시간이 지나면요. 성장 호르몬이 내 몸에서 만들어져요.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 뭐죠? 성장 호르몬은 항노화 호르몬이에요. 젊어지고 싶은 사람들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많이 맞고 다닙니다. 뭐하러 그렇게 12시간 굶으면 되는데 많이 잡수시고 성장 호르몬 맞고 해보면 뭐해? 비싼 돈 주고 많이 먹는다고 돈 쓰고 성장 호르몬 맞는다고 돈 쓰고 그러지 말고 돈 쓰지 말고 적게 먹으면 돼. 적게. 공복하면 돼요. 12시간 딱 공복했더니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 성장 호르몬은 지방을 연소시키는 호르몬이기도 해요. 지방을 태우는 호르몬이기도 해요. 그래서 12시간 정도 되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항노화뿐만 아니라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뿐만 아니라 관절을 치유시키는 역할도 해요. 관절을. 자, 관절이 아프다. 그럼 뭐 해야 돼? 그만 먹어라. 이래야 되는 거야. 그만 먹어라. 왜 많이 먹고 자꾸 관절 아프다고 하냐? 그만 먹어라. 이렇게.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복구를 하는 거야. 복구를. 자, 그 다음에 18시간이 되면 짜자잔 드디어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거야. 18시간. 그래서 제가 6대 18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대 18. 6대 18. 응? 자가포식이 일어나는 거죠. 자, 자가포식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G, 최종 당화산물이 제거가 되는 거죠. 최종 당화산물이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아밀로이드가 뭐죠? 아밀로이드? 이 잘못 접친 이 단백질. 우리가 시냅스 신경 A라는 신경과 B라는 신경이에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야지 이 B라는 신경이 활성화돼서 우리가 생각도 하고 맛도 보고 느끼고 냄새도 맡고 이렇게 하죠. 이 시냅스 부분에서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될 때 신경 전달 물질만 분비되는 게 아니라 이 잘못 접친 이 아밀로이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것도 함께 분비가 되거든. 이게 계속해서 쌓이면 문제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수면을 충분히 자고 그만 먹고 적당히 먹고 하면 이 청소부 세포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자는 동안에 이 접혀져 있는 아밀로이드, 잘못된 단백질을 다 잡아먹어. 근데 잠 안 자면 쌓이는 거지. 늦게 야식 먹고 자면 자꾸 쌓이는 거지. 인슐린이 분비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자꾸 쌓이는 거지. 그럼 뭐가 와? 치매 오는 거지 뭐. 치매 오는 거지. 응? 그래서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를 잡아먹을 수 있는 방법, 자가포식을 시키는 방법이 뭐였어요? 지금 공복 시간 얼마나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18시간. 그리고 오래되고 손상된 단백질.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합니까? 효소가 기능 안 하지. 그러니까 신경전달 물질도 깜빡깜빡 하는 거지. 그러니까 18시간 되면 공복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정신이 명료해지잖아요. 또렷또렷해지잖아요. 먹고 공부하면 졸리기만 하지. 딱 헝거리 정신으로 딱 공부해 보세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지잖아요. 요 18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18시간 됐을 때 우리 인체에서는 자가 포식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24시간이 됐어. 24시간이 되면 간에 저장되어져 있는 글리코겐이 다 바닥이 나. 더 이상 포도당을 만들 수가 없어. 당 신생이 일어나지를 않아. 근육, 간에 있는 모든 글리코겐이 다 이제 사용이 됐어. 그래서 지방 연소가 일어나는 거야. 지방 연소가. 그래서 지방이 연소가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케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케톤. 케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케톤은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요. 하루 굶기가 힘들어지지. 하루 정도 딱 굶으면 식욕이 뚝 떨어져. 그다음부터 잘할 수가 있어. 그리고 하루 정도 딱 공복하잖아요. 그때 소변 검사 딱 하면 케톤이 쫙 나와. 케톤이 나와. 그래서 내가 소변 검사해갖고 케톤이 딱 나오면 딱 그러지. 요즘 금식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셨대요? 내가 어떻게 알아? 검사 결과 보고 알지. 케톤. 케톤.
그래서 환자들한테 내가 검사해갖고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내 성격까지 어떻게 알았대? 내가 운동을 안 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내가 게으른 거 어떻게 알았지? 막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 저는 점쟁이가 아니고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간혹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안 맞는 경우는 막 나한테 따지더라. 나는 부지런한데 왜 그래요? 이러고.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검사 결과가 잘못 나왔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꼬랑이 내리죠. 자, 그러면 이제 케톤으로 바뀌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24시간이 되게 되면 포도당을 원료로 쓰던 에너지원으로 쓰던 것이 케톤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케톤은 무공의 에너지야. 무공의 에너지원. 아주 좋은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4시간부터 염증이 개선되기 시작해요. 염증이 감소해요. 모든 염증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디톡스를 하고 이러면 막 염증이 좋아지잖아. 족저근막염, 염증이잖아. 염증이 있는 사람들이 막, 다리가 막 안 아파요. 이러고 막 손목이 아픈 사람이 디톡스 하고 났더니 손목이 안 아프네요. 막 이러면 두통이 나해서 없어진다는. 만성적으로 아팠던 부분이 근육통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막 없어지는 걸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이게 염증이 가라앉는 거죠. 이때 비타민 D를 함께 먹으면 이게 면역 영양소잖아요. 비타민 D하고 함께 먹게 되면 염증 감소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늘 비타민 D를 잘 먹고 있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때 12시간 공복을 24시간 공복을 하면 장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장이 치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장이 치료되기 시작하는 거지, 장이. 그러면서 소장 내 세균 과잉 정식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지. 즉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다 먹어서 우리 몸을 망친다 그 이야기지. 오늘도 내가 많이 먹었네. 점심도 맛있게 먹고 저녁도 오늘 막 엄청 먹었네. 주위 사람들이 많이 안 먹는 바람에 냉기기 아까워가지고 막 주섬주섬 먹다가 엄청나게 먹었네. 오늘 내 장은 엄청나게 고생하는 날이지.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또 우리가 잘 조절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가 스템셀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포가 재생이 빨리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심장이 좋아지기 시작해. 왜냐하면 포도당보다도 심장은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더 선호를 해요. 케톤을. 뿐만 아니라 뇌 기능도 좋아지게 되는데 이 24시간이 되면 뇌에서 BDNF 몰라도 돼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뇌유래 신경영양인자. 뭔가 신경영양인자니까 뇌에다가 뉴런에다가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거예요.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게 만들어져. 그래서 신경세포의 생존을 증가시키고 신경세포의 분할을 활성화시키고 시냅스 전달, 신경 전달 물질의 그를 잘 하게 하니까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야. 명료해지고 의식이 또렷해지고 그리고 신경 가소성, 신경세포는 재생은 새로 만들 수는 없지만 시냅스가 그 하나의 신경세포가 보통 한 1000개 정도 시냅스를 형성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500개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신경 가소성에 의해서 시냅스가 많이 만들어지면 한 5000개 됐어. 그러면 500개 시냅스 되는 사람하고 5000개 연결되어 있는 사람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한 사람이 어떤 한 단어가 주어졌을 때 거기적으로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물들이 창작물들이 결과가 어떨까? 다르지. 그래서 뭔가 창조적으로 뭔가 창의적인 뭔가를 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굶어라. 굶어야. 많이 먹지 마라. 그 이야기지. 굶는 거는 좀 그러면 많이 먹지 마라. 24시간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대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염려를 많이 해. 우리 정견리들이면 수시로 그냥 이렇게 간헐적 단식하면 단백질 섭취량이 줄고 하는데 근육이 자꾸 빠지는 것 같아. 나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 평상시는 막 많이 먹었는데 안 먹어서 엉덩이가 몰랑몰랑해지고 그냥 허벅지가 장단지가 약해지는 것도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아니라고 해도 자꾸 그냥 그러시네. 단백질은 프로틴 스페어링이잖아. 단백질 그 내 근육이 안 먹는다고 해서 내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근육을 분해해갖고 그 단백질을 쓰지 않는다는 거지. 왜? 오토파지가 일어났잖아. 내 몸속에 잘못 접친 단백질을 분해다 쓴다니까? 아밀로이드를 분해에다가 쓴다니까? 뿐만 아니라 세균을 분해해서 거기서 단백질을 쓴다니까? 최종 당화 산물을 분해해서 쓴다니까요. 그래서 내 근육 분해 안 해요. 오토파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근육 빠진다는 생각하지 말았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 이제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오토파지가 일어나는데 어떤 게 또 일어나냐면 세균 제노파지라는 게 뭐냐면 내 몸 게 아니야. 외부에서 들어온 거야. 이게 뭐가 있어? 외부에서 들어온 게 세균이지, 세균. 세균을 잡아먹는 거죠, 세균을. 세균을 어떻게 해서 잡아먹냐면 우리 몸에서 가산화수소수 H2O2 그거를 세균한 잡아먹고 그거를 가지고 녹여버리거든. 이때 이 가산화수소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요. 활성산소가. 그래서 공복 시간이 24시간에서 한 48시간 되게 되면 이 제노파지가 일어나는데 이 세균을 잡아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때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 기간에는 특별히 더 항산화 요구량이 증가하게 돼요. 뭘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WX를 더 잘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아세로라를 더 잘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이 시기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식하시는 분들이 영양소 섭취를 잘 안 하잖아. 이게 문제라는 거지. 더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영양소는. 자, 그리고 꼭 기억하시고 자 48시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48시간이 되면 내리고 자 48시간이 되면 스템셀 줄기세포는 훨씬 더 증가를 하고 암세포가 이때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야. 암세포가. 그래서 암 위험이 감소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도 이걸 마이토파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일어나면서 새로운 미토콘드리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대사가 좋아지는 거지. 에너지 생성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지. 세상에 많이 먹어야지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먹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네. 이렇게 벌어지는 거지. 그리고 72시간이 되게 되면 스템셀이 훨씬 더 증가하고 면역까지 증강을 한다. 이거 그냥 무조건 굶어 갖고는 안 되고 이런 그 기본적인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했을 때 일어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3일씩 어떻게 굶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만성질환을 줄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만성질환을 줄이려면 하면 뭘 해야 된다? 오늘 서두가 뭐였어요? 뭐뭐는 만성질환을 줄인다. 그게 뭐였죠? 자가포식. 우린 자가포식만 유도하면 돼. 자가포식. 자가포식 유도는 얼마 있으면 자가포식 유도가 돼? 1번 12시간, 2번 18시간, 3번 24시간. 자, 오픈북이다. 몇 번? 2번. 그죠? 2번 18시간. 이것도 못 맞추는 사람이 있더라. 자, 18시간. 그러니까 뭐 하면 돼? 간헐적 단식하면 되지. 아침 10시 먹고 저녁 아침 11시 먹었어. 그럼 저녁 몇 시에 먹으라는 이야기야? 5시에 끝내라고 이야기지. 그러면 18시간 공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공복할 수 있잖아. 그걸 intermittent fasting이라고 그러죠. 간헐적 단식.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직장 생활 할 수도 있고. 일식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일식은 좀 힘들지 사실은. 그래서 이식을 하는데 6시간 안에 끝내자. 18시간 공복하자. 장도 좋아지고 심장도 좋아지고 오토파지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 위험도 줄인다는데. 그런데 대신에 영양 섭취를 잘 해야지. 뿐만 아니라 운동도 해야 되고 WS도 먹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공복만 해갖고는 안 되고 탄수화물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25% 라이더도 해야 되고
25% 라이더도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된다 이야기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더블 X도 먹어야 되고. 왜? 폴리페놀이 뭘 유도한다고? AMPK 또 까먹었죠. 등장인물 꼴랑 하나인데 까먹었어. AMPK, AMPK. 여기서 말하는 공복, 운동, WX, 수면 이게 뭐 일으킨다고? AMPK, 오토파지 일으킨다고. 자, 그래서 마지막인데 왜 수면이 오토파지에 중요하냐면 논문이 한 편 있어요. 최근 나온 논문인데요. 멜라토닌은 손상된 자가 포식 과정을 조절해주고 복구에 관여한대. 그 잘 자라 그 이야기지. 응? 잘 자라 그 이야기죠. 그런데 잘 자는데 어떻게 해야지 잘 자냐면 이 수면 사이클이거든요. 잘 한번 보세요. 자, 요 위에 있는 요거는 렘 슬립이에요. 렘 슬립. 렘 슬립. 렘 슬립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REM. R은 rapid. E는 I. M은 movement. 그래서 자는 사람을 이렇게 치다 보면 눈동자가 막 돌아가는 게 보여.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수면 상태에 있다고? 렘 수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눈동자를 안 움직여.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수면 상태에 있냐면 난렘 수면 상태에 있는 거야. 렘이 아니고 눈이 안 움직이는 거지. 난렘 수면. 근데 이 난렘 수면 상태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4단계. 쑥쑥쑥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토파지가 일어나고 우리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복구되고 우리 세포가 복구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요때. 그런데 이걸 잘 보면 있잖아요. 이 깊은 수면까지 들어가는 거는 요 시간대밖에 없다.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요때. 그 다음에는 절대로 요 4단계 수면까지 안 오잖아. 갈수록 3단계, 갈수록 2단계까지 2단계 하다가 1단계 가다가 그냥 램으로 깨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새벽 3시에 잤어. 그러면 결코 2단계가 올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발 일찍 좀 자라 그 이야기예요. 일찍 자라. 잠 좀 제발 자자 이 이야기예요. 제발 잡시다. 그래서 강의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토파지 질병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오토파지 일으키면 됩니다. 오토파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등장인물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AMPK. AMPK를 유도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25% 라이드, 런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탄수화물 줄이세요. 세 번째, 탄수화물을 또 줄여야 되는 이유는 체중 당화산물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그만 먹어라. 좀 적당히 먹자. 그리고 네 번째, 메트포르민은 권유 안 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어차피 먹고 있으니까 비타민 B군 섭취를 더 잘해라는 의미로 이제 거의 말씀드린 거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폴리페놀, 다양한 색깔 영양소를 잘 먹어라. 그게 들어있는 게 20여 가지 색깔 영양소 들어있는 게 뭐예요? WX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 영양소가. 찾아보세요. 있는가? 어? 있으면 내가 뭐 해달라도 다 해줄게요.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래서 그 유로 모니터에서 그랬잖아요. The Nutrilite is the only vitamin mineral brand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이거는 AMPK 작업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오토파지하고 관련이 있다 그 이야기죠. 수면, 제발 자라. 일찍 좀 자자. 응? 예.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